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인사가 너무 빠르죠. 예.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취임하신 지 6개월 다 돼가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무진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정신이 없었고 특히 취임 100일 즈음까지는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이게 새로운 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예. 그거는 기대가 있을 거고 또 행정이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시장에 취임을 했는데 새로운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도 궁금해하고 예.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도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장에게 바라는 바는 뭔지 시정에 요구하는 것은 뭔지 즉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 그렇게 6개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그 소통, 협업, 시민이 중심인 그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이게 이제 또 시장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네. 예. 그동안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으세요? 변화를 좀 느끼셨나요? 예, 뭐 소통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실감을 좀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시의 비전 목표를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정했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서산을 새롭게 그리고 시민 중심으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제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대신해서 발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새롭다는 뜻은 그동안에 잘해왔던 거는 계승해서 더 잘하겠다는 뜻 거기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은 더 새로워질 일에 대해서는 또 변화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서산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이제 25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방자치는 선출된 사람, 즉 시장이나 의원 위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지방자치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거든요. 우리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 또 시민의 서산입니다. 그래서 이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대 혁신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치혁신, 행정혁신, 시장혁신인데요. 자치혁신은 우리 시민들의 자치 역량, 주인의식을 좀 키워가지고 그 커진 힘이 우리 서산 발전에 좀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행정혁신은 좀 더 일 잘하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되자.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오면은 이 부서 저 부서 보내거든요. 그거는 융복합 행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시민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이 복합행정, 융합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혁신은 시장이 바뀌어야 또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많은 권한과 책임 있는 시장 스스로 어떤 권위와 형식을 내려놓고 실질 위주의 그런 행정을 좀 펼치고 싶어서 저를 포함한 3대 혁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네. 서산시가 2018 지방 인사혁신 경진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정책이란 어떤 건가요? 모든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인사라는 것만 없어도 시장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인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직원들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의 제도들을 부단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사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돼서 아니면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니면은 희망하는 일들을 제안해 줬을 경우 그것을 가급적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잦게 보직을 바꾼다든지 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6개월짜리 인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 임기 이제 3년 6개월 남았습니다만 임기 내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사는 조직의 안정 그리고 조직의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인사의 안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을 통해서 인사의 안정을 취할 거고요. 안정만 가지고는 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일 잘하는 직원들은 좀 발탁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을 잘하는 직원,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잘 펼치는 직원들이 저는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감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문의 말씀이 계셔서 그 주문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부서에 젊은 직원들도 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조직의 활력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리가 바뀌어서 일 잘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능력과 시민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어야 일 잘하거든요. 요즘은 격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배우면 되겠다. 시민들을 만날 때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지난 20일 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비전이 담긴 564개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또 분야별 핵심 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2018년도 해가 저물기 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신년 업무 보고회를 추진하는데 좀 땡겨서 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내년도를 미리부터 차분하게 착실하게 준비하자는 취지였고요.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민선 7기가 자기 사업을 처음으로 펼치는 해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는 저의 첫 예산이고 저의 첫 시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많은 부분에 책임의식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드렸던 공약에 대한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준 신규 사업들을 어떻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업무 보고가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 부분, 교육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었고 특히 저는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농수산 관련된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산시의 오랜 과제이자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서산시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환경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산시 이 환경에 어떤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지난 지방선거에 핵심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서산의 선거를 관통했던 이슈는 저는
환경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시민들도 숨을 쉬고 싶은 서산에 살고 싶다 라는 주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 특히 환경에 대한 욕구들이 매우 큽니다. 우리 서산시의 환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또 반증해주고 있거든요. 네. 나사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 대산 지역이 이산화질소의 오염도가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고, 네. OECD 발표에 의하면 서산이 전 세계 OECD 국가의 도시 중에서 초미세먼지 1위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야 뭐 중국하고 가까운 이유, 그리고 태안화력, 당진화력, 뭐 현대제철, 대산 석유화학단지 이런 것 때문에 서산의 공기의 질,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거든요. 서산의 대기 관리 수준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 이거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할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서산 수소버스 시범지역으로 이제 선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완료했고요. 지금은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서산,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빨래를 실내에 넣을 수도 있는 최소한의 환경들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고,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그 행정 소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엔 또 사업자가 행정 심판 청구를 좀 이렇게 취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산시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 서산시는 삼패장과 관련돼서 삼패장 사업자와 입주 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입주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할 조건이었고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서산시가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맺은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사업자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서산시도 이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산시와 충남도 금강유역 환경청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부, 충남도, 우리 서산시가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새로운 시장으로서 새로운 환경정책을 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역의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방 우리 교수님께서 사업자가 행정 심판을 취하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 저도 이것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행정 심판을 취소한 것은 사업에 대한 변경, 취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행정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예산 문제를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내년도 정부 예산을
서산시가 그 1,023억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작년 대비 아마 올 대비 245억 원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그 지역 수건 사업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될까요?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네. 1,000억 원 넘게 그리고 지난해보다 30% 넘게 이렇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취임하자마자 7월부터 청와대, 정부, 국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다행히 또 지역의 국회의원, 또 청와대에 계신 지역의 분들, 예. 중앙부처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제가 도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충남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한데 예.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해수 담수화 시설, 그리고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연결하는 사업비, 그리고 천수만 간척지를 재정비하는 사업 등 큰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서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이 일을 보기 위해서는 보령이나 천안을 예. 다녀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오게 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도 내년도에 네. 2019년도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건 사업 풀어가는데 탄력이 붙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서산시 예산이 1조 원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예. 2018년도 정리 추경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 기준으로는 2019년 내년도 본예산이죠. 본예산이 또 9,200억 원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9,000억 원대를 돌파했고 내년도 추경 예산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1조 1,000억 원 가까이 서산시 산림이나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커진 산림의 규모에 맞게 우리 시산림도 제가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허투루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SBC 서산방송에서는 맹정호 시장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맹정호 시장님께 시민들이 묻습니다라는 그 시민 질문들을 좀 취합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쉬운 질문이죠? 예. 이거는 뭐 가벼운 질문 같습니다. 먼저 그 맹정호 시장 이 점은 꼭 칭찬하고 싶다 그런 내용에 보니까 시민과 같은 눈높이를 갖고 있다. 또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또 시민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인다. 또 잘생겼다. 또 뭐 소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맞는 말인가요? 카리스마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카리스마다. 좋은 얘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또 예. 생김새하고 달리 예. 카리스마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먼저 그 어쨌든 시민 질문 중에 터미널 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이건 뭐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물 한 잔 먹어야. 예. 물 한 잔 하시죠. 터미널 이전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서 쉽게 먹었다는 또 입천장이 다 될 수도 있는 문제라 현 터미널이 만들어진 지가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터미널이 이제 낡고 노화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또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 유발하고 있고 서산시 인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서산의 미래를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터미널을 이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원도심, 서산은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미널이 이전될 경우 공동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터미널 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잠시 유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나 다 올바른 지적이라고 봐요. 그 중에 뭐를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다 바른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모을지가 중요한데 그 모으는 과정들이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1월부터 터미널과 관련돼서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묻고 약속드린 대로 1년 내 그러니까 2019년 6월 이전에는 가닥을 좀 지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신축 아파트 미분양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 해결 방안이 뭐냐? 또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해요? 서산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서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의 일환으로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렸거든요. 네. 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일자리를 늘리는 일, 인구를 늘리는 일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미부장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긍정적인 신호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긍정적인 신호냐? 지금 서산시 인구가 월 400명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대 수로 보면은 약 한 달에 150세대 정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를 통해서 미부장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산의 아파트는 민간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 건축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 민간 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뭐 지금 시대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만 청년 일자리 개선책과 관련해서 혹시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들이 좀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우리 지방 정부 즉 시가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무직 직원 채용하는 거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자리는 민간에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민간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활동을 좀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축은 그 축으로 가야 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 전체의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망이 밝지는 못합니다. 서산의 일자리는 대산의 석유화 공장 그리고 성현 지곡 중심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 우리 시민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역의 기업들이 합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 노력을 할 겁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도전하는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령상가에 있는 운산리 상구라고 청년들이 창업한 식당을 한번 갔었습니다. 예. 서령상가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죠. 예. 음습하고, 예. 어둡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청년들이 도전하면서 요즘은 핫플레이스 뜨는 지역으로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약을 안 하면은 식당에서 밥 먹기도 어려운데 예. 그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청년들이 모여서 상의하고 도전하고 문화를 만들어 갔거든요. 저는 청년들의 그런 도전 정신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일이다. 저는 원도심을 살리는 것도 이런 방향에서 또 추진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대신 열심히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 예. 식당을 이용하고 예. 가서 음식도 사실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잘 먹었다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 또 청년들이 모이고 그런 것을 배워서 또 청년 창업도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꼭 다녀오시겠습니다. 예. 예. 그 또 시민들이 궁금하신 사항 중에 또 시장님 하루는 되게 어떻게 되냐 이게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저한테 게으르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예. 하루 일과는 평범한 우리 시민들의 일정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보통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SNS도 하고 신문도 보고 8시 전후로 해서 이제 출근을 하죠. 집에 들어가면 대개 또 9시 정도 됩니다. 그냥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활 패턴으로 갖고 있는데 다만 행사가 많고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럼 평소 건강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건강관리 잘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여간 그저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행히 뱃살을 빼는 것만 조심하고 근력 운동을 좀 하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너무 좀 외곽에 있어서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역별로 예를 들면 좀 서산중학교, 뭐 서산여고 또 이렇게 학교들이 쭉 있는데 그런 쪽에도 좀 어떤 추가로 설치할 생각은 없냐. 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주말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없다는 불만들이 많아요. 글쎄요.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공연을 보러 서울로 간다든지 대도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령고등학교 앞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해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나 정도 더 만들려고 합니다. 서산중학교 앞에 보면은 성림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제 임기 중에 만들고 그 공원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 인근에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 카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정도면은 청소년 전용 카페가 문을 열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까지도 상당히 그 희소식으로 들릴 것으로 봅니다. 복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 내 사실 그 사회복지사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열악한 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데
서산시에서 또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재정 지원을 해서 또 이들이 교류도 하고 또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좀 사명감도 높이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좀 시에서 좀 특별히 좀 어떤 지원해 줄 의향이 있냐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사의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많은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직접적인 지원들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시민 동아리를 많이 육성하겠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시민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지원할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시민센터도 2019년 내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서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그 발전 동력 시장님은 그걸 뭐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일단 서산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국 성년의 자동차 산업이 서산의 경제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소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는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군산이 한동안은 조선업, 자동차 산업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인데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면서 도시 자체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업종에 집중하는 것은 언제든지 잘 될 때는 좋습니다만 언제든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에서 그런가요?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한 지원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인들을 우리 농정이 주체로 세우는 일, 그래서 농업발전혁신위원회도 만들고 있고 농업인 참여 주민예산제도 도입하고 해서 우리 농업을 다시 한번 좀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산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갖고 있는 생태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림만. 가로림만은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내에서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천수만은 철새들이 오는데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생태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한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된다면 순천만과 같은 도시로 생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서산의 산업 구조가 석유화, 자동차, 생태관광, 농업 이 네 축이 튼튼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균형이 잡히고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같은 경우는 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은 중앙정부도 관심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부단한 관심, 지속적인 관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새 그 한 해가 좀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19년 다가오는 2019년을 기다리면서 마무리 인사 겸 또 신년 인사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우리 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변화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시민들의 명령에
화답하는 것은 시장인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혁신과 행정혁신, 시장혁신을 통해서 그리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하루하루 변화하는 우리 서산시를 제가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 1600여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8년 우리 시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국비를 1,000억 원 이상 확보했고요. 우리 서산시 산림 규모도 1조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주민 참여 부분에서는 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우리 시를 수준 높은 시로,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 잘할 때는 우리 시민 여러분 박수도 보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질책도 해주신다면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시가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새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2019년도에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는 시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시정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